지금부터 윈큐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2016년 제1회 관연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구리와 납의 합금입니다. 자, CU가 구리죠. 납은 PB입니다. 구리와 납의 합금, 구리 원소와 납 원소를 합쳐져서 새로운 금속 성분을 만들어낸 것이, 금속 성분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이 합금입니다. 이 합금 작업으로서 만들어진 이 재료는 항공기나 자동차의 베어링용 메탈, 즉 금속으로 사용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켈밋 합금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켈밋은 구리 플러스 납이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암기법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우리가 켈밋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켈밋. 자, 그래서 요 앞에 CU가 연상이 되는 요 방법으로 막연히 암기하는 것보다는 요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2번입니다. 2번은 표면 경화법의 종류가 아닌 이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표면, 재료의 표면을 단단하게 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의 종류가 아닌 것을 이제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침탄법, 재료에 이 탄소를 침투시켜서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이 침탄법입니다. 질화법, 질소기체를 재료에 침투시켜서 재료 표면을 질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주파를 활용해서 이제 이 표면을 경화시키는 게 이 표면경화법의 일종입니다. 자, 그렇지만 요 심냉 처리법은 이 서브 제로라고 해서 서브 아래에 제로. 자, 심냉 처리법. 이 서브 제로법은 자, 재료를 이제 담금질한 강을 시로는 보통 우리가 24도씨를 얘기합니다. 24도씨까지 냉각한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이 0도 이하, 이 서브는 이제 그 아래죠. 어떤 거 아래인데 어디 아래? 이 0도 제로 아래까지 이하의 온도까지 이 냉각을 시켜서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마르텐사이트, 우리가 이제 마텐자이트라고 부르죠. 마텐자이트 영문명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마텐자이트로 변화시키는 열처리 작업이 우리가 이 서브제로라고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금속이 탄성 한계를 초과한, 우리가 탄성 한계, 재료가 외력을 가해졌을 때 이 복원되지 않는 영역으로 가는, 이 소성 영역으로 가는 그 경계가 탄성 한계인데, 이거를 초과하는 힘을 받고도 파괴되지 않고 늘어나서 소성 변형이 되는 성질이다. 자, 이게 무엇이냐? 이것은 재료가 연하게 이제 늘어나는 성질이 요 연성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연성이 이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취성은 잘 깨지는 성질, 경도, 단단한 정도, 강도. 이거는 재료의 내부, 이게 재료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재료가 당겨지거나 압축될 때 이 재료 내부가 버티는 힘, 이것들 이걸 크기를 우리가 강도라고 합니다. 경도, 재료의 이 표면이 단단한 정도. 자, 긁히지 않는 성질, 그래서 모스 경도계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3번에 대한 설명은 연성입니다. 자, 4번 주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주철은 뭐냐면 주조용 철입니다. 자, 주조용 철. 우리가 이제 고로에다가 철을 어떻게 만드냐면 고로에 석회석, 코크스,
철광석을 번갈아 가면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1200도씨에 약 1200도씨의 열풍을 불어넣어 주면 얘가 녹아서 쇳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쇳물을 나왔을 때 평균 탄소 함유량이 약 4.5% 정도 되는데, 자, 요거를 그대로 굳혀서 뭐 종이나 어떤 제품, 철 제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주조라고 하는데요. 요 주조에 사용되는 요 철은 주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주조용 철은요, 주조성이 우수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마모성이 이 탄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수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강보다는 탄소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취성이 커지기 때문에 인성이 크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은 작은 게 맞고요. 자, 인장 강도보다 압축 강도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 탄소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압축되는 힘은 크지만 이 외력에 대해서는 이 탄소의 그 특성 자체가 압축 강도가 더 작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접착제나 껌, 전기절연 재료에 이용되는 플라스틱의 종류. 자, 접착제나 껌이나 전기절연 재료는요, 이거는 암기해야 되겠죠. 접착제나 껌, 물론 여러 가지가 사용될 수 있지만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 문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폴리 초산 비닐계, 요게 이제 요 접착제나 껌 전기 절연 재료에 사용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껌은 우리가 씹습니다. 씹어요. 껌은 씹는데 여러분들 그 처음에 뭐 식기류를 사왔으면, 즉 그릇 같은 거, 수저 같은 거, 이거를 사왔으면 바로 이거를 뭐 밥을 퍼서 다 먹진 않죠. 자, 우리 식초물에 담가서 여기에 묻어 있는 불순물들을 혹은 기름기들을 다 제거하고 먹죠. 자, 그래서 여기 여기도 초가 있죠. 그래서 폴리초산 비닐계. 자, 요거, 그리고, 자, 그래서 요 폴리초산 비닐계로 암기하시면 더 편할 것입니다. 자, 6번입니다.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이 아닌 것은, 이것을 골리는 건데요. 자,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은 우리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주조용은 우리가 이제 신라 그 다음에 공구 재료로 유명한 회사가 하나가 있죠. Y. 자, 그래서 실루민. 자, 알루미늄 당연히 들어가니까 여기는 Si 플러스가 이게 되고, 이거는 이제 라우탈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구라 생각하시면 구리가 들어가는 거. 자, 구리와 알구시. 그 다음에 코엑스 알루민, 코엑스 합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구리, 실리콘인데 얘는 여기 실리콘이 월등히 많이 들어가는 합금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암기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내식용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에 사용되는 것으로서요. 그래서 3번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에는 주로 마그네슘이 쓰이긴 하나 주요 합금으로는 합금되는 비율이 작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금 비율이 작습니다. 자, 7번은요. 자, 이겁니다. 자, 약한 인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백주철의 주물을 만들고 이거를 장기간 열처리해서 탄소를
분해는 없애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약한 인성을 개선하기 위해 한다고 했으니까 인성이나 연성을 증가시키는 합금. 자, 이것은 가단주철입니다. 자, 가에서 어떤 계속 어떤 조작을 가해서 단단하게 만든다. 그래서 가단주철입니다. 자, 7번은 그래서 4번으로 이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 인장시험에서 시험편 절단부의 단면적 A-가 이거고, 시험 전에 시험편 초기 단면적이 자, 요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여기 시험 요 A-를 우리가 A2로 정의를 하고 얘를 A1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단면 수축률은 뭐냐면 단면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냐. 자, 재료가 이렇게 있을 때 재료를 인장 땡기면 당연히 처음에 초기 단면적이 이 정도였다가 자, 이렇게 줄어들겠죠. 자, 줄어들기 때문에 자, 요거는 기존 거분에 변화된 거를 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는데요. 얘는 A분의 A 원래 거에서 변화된 거, 즉 1에서 2 이렇게 공식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20분의 20-14 그러면 20분의 6이 되겠죠. 곱하기 100은 5의 30%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입니다. 나사가 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회전할 때 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뭐였죠? 그쵸? 리드였습니다. 자, 리드. 피치는 나사산과 산 사이의 거리가 피치였고요. 리드각. 나사산을 펼쳐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리드각 남자입니다. 자, 백렛이 기어와 기어 사이에 이렇게 기어가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갈 때 서로 이제 겹치지 않습니까? 겹칠 때 요 사이 간격이 백렛입니다. 자, 요게 많으면 유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백래시를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에 사용되는 게 이 볼라사입니다. 이 볼이 전동체로 들어가서 우리 전동 공작기계 전동 장치에 사용되는 게 이제 볼라사고요. 최근에는 일반 나사보다 이송에는 볼라사를 많이 씁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자, 축의 원주에 축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축의 원주에 여기 원주면 여기에 많은 키를 깎은 것으로 큰 토크를 전달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스와의 중심축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스플라인 키입니다. 스플라인. 자, 스플라인은 원형이 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2를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2를 만들어서 자, 여기에 맞물리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자, 얘는 내구력이 크고요. 보스가 이제 여기에 끼어지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끼어지는 부분, 요게 축이고 요게 보스가 여기 딱 장착되는 부분인데, 요 틈 사이로 인해서 중심축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자, 얘는 암기법이 있었죠. 자, 교차하는 두 축의 운동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원추형으로 만들었다. 자, 원추형은 자, 요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평행할 때 여기는 헬,
암기법 헬스 네 렉이었습니다. 헬리컬 기어. 그 다음에 얘는 교차하는 거기 때문에 평행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헬스 네 렉 대접 기어와 렉과 피니언 기어. 자,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 교차하는 것은 교배 베벨 기어. 베벨 기어가 이제 요 교차하는 곳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웜과 웜기어는 교차하지도 평행하지도 않을 때 사용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웜과 웜기어는 이런 형태고, 자, 원추형이죠. 자, 원추형 여기 보면, 자, 여기 원추형의 기어입니다. 그죠? 원추형의 기어로서 이렇게 원추형으로 되어 있는 요런 기어인데 두 축이 교차할 때 축이 교차하죠. 그래서 사용한다는 게 베벨 기어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자 4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요게 되겠습니다. 자, 12번. 전동. 전달한다 동력을. 자,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볼트와 너트는 체결하는 거죠. 결합시키는 거. 리벳. 이것도 결합이죠. 아, 전동용 기계 요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전달한다 동력을. 자, 전동용 기계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자, 볼트와 너트는 체결입니다. 체결이 주 목적이고, 리벳도 마찬가지고 체결이고. 자, 체인. 자, 요게 이 스프로킷과 스프로킷 사이에 동력을 전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체인이 답이 되겠고, 핀, 얘도 고정하거나 어떤 거 위치를 조정할 때, 여러분들 그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 무게추를 놓고 고정시킬 때 이 핀으로 많이 사용하죠. 자, 그래서 전동용 기계 요소는 체인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롤러 체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우리가 체인이 있죠. 자, 자동차보다는 이 자전거에 많이 사용되는 요 체인, 이걸 스프로킷이라고 하고, 자, 요것들을 연결하는 것이 요렇게 연결하는 것이 체인이죠. 자, 여기 요소를 살펴보면 이렇게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가 이제 이게 롤러라고 불리는 요 부품이 사용이 돼서 우리가 롤러 체인이라고 불립니다. 자, 여기서 잘못된 것을 찾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조립 시에는 체인에, 요게 체인이죠. 체인에 초기 장력을 가하여 스프로킷 휠과 여기 스프로킷 혹은 스프로킷 휠과 조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력을 가한다는 말은 여기를 당긴다는 소리인데, 당기게 되면은 이 체인을 걸기가 힘들죠. 그래서 조립할 때는 체인의 장력을 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 3번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14번입니다. 14번. 나사의 피치와 리드가 같다면 몇 줄 나사에 해당되는가? 자, 피치는 뭐냐면 나사, 산과 산 사이의 거리입니다. 요건데, 리드는 이렇게 나사가 있을 때 1회전 했을 때 압축 방향으로 나아간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1회전 했을 때 요만큼 나갔다면 얘는 이 한 줄 나사가 되는데요. 자, 리드는 NP입니다. 지난번에 알았듯이. 근데 L과 P가 같아야 되는데 이건 한 줄이어야만 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입니다. 15번. 압축 코일 스프링에서 코일의 평균 코일은 평균 지름과 소선의 지름이 있습니다. 소선의 지름이 있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스프링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 압축 코일 스프링이 형성이 되는데, 얘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는 이렇게 재료의 두께를 가지고 있죠. 실제는 이렇게 재료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 자그만 자그만 선의 직경을 D라고 그러고, 얘의 이 코일 스프링의 전체적인 평균 지름을 D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사용되는 공식은 이제 스프링 지수라고 있습니다. 스프링 지수는 C는 이 소선의 직경분의 D입니다. 자, 그래서 코일의 평균 지름 D가 50입니다. D가 50이고 감김수가 N은 10입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지수 이 C가 5랍니다. 그러면 스프링 재료의 지름, 이게 곧 작은 선, 즉 소선의 지름 D가 됩니다. 자, 그래서 C를 먼저 보면 5는 D분의 50이 됩니다. 자리 바꾸면 D는 5분의 50이 돼서 즉 10이 됩니다. 10mm.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8번입니다. 18번 방진구. 방진구인데 이동을 할 수 있는 방진구입니다. 자, 방진구는 긴 공작물을 우리가 선반에서 척에 이제 물렸을 때 이 심업대까지 여기 지지하기 위해 게 되면 너무 길어서 이게 떨림이 발생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어떤 지지하는 포인트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지를 해줘야지만 이제 공작물이 떨림이 없어지거든요. 바이브레이션이. 자, 그래서 이동용 방진구의 존은 이렇게 두 개로 돼 있고요.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동용 방진구의 존은 다음과 같이 두 개로 돼 있고요.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고정 방진구는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용 방진구의 존은 두 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가겠습니다. 자, 19번은 자, 연한 숫돌에 작은 압력으로 가하면서 가공물을 회전한답니다. 가공물의 회전 운동과 이송을 주어서 숫돌을 다듬질한 면을 따라서 매우 작은 진동을 주는 가공법. 자, 우리 슈퍼 피니싱에 대한 거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공작물을 회전을 시킨다고 했을 때 이러한 형상의 숫돌을, 자, 이런 형상의 숫돌을 여기 압력을 작게 가하면서 이 떨림을 주면서 이제 이송을 주면 아래로 내리면서 이송을 주면은 얘가 미세하게 갈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상의 가공법을 우리 슈퍼 피니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표현되는 게 이제 입도와 결합도가, 그러니까 작은 알갱이의 입자를 이제 결합해서 숫돌을 만든 다음에 가볍게 누르면서 진동을 막 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 가공면을 따라서 이동을 시키면서 평활한 면을 가공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이 방법을 슈퍼 피니싱이라 합니다. 20번입니다. 20번. 작업대 위에서 설치하는 소형의 드릴링 머신이다. 그럼 무엇입니까? 자, 책상 위에 설치한다 그래서 탁상 드릴링 머신입니다. 자, 탁상 드릴링 머신은 크기가 작아서 보통 이제 지름 13mm 정도 이하의 드릴을 꽂고 작업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작게 만든 것을 탁상 드릴링 머신이라고 하고, 그림은 여기 있습니다. 자, 21번. 자, 브로칭 머신의 크기는요, 우리 브로칭 머신은 이 공구를 얼마만큼 이렇게 밑으로 이러한 형상을 만들 때 이거의 형상을 갖는, 이거를 뚫을 수 있는 이러한 길이의 공구가 얼마만큼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 행정 길이를 갖냐, 그리고 얼마만큼 이
힘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땡길 수가 있냐. 그래서 최대 인장력과 최대 행정 길이를 그 크기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브로칭 머신의 크기는 최대 인장력과 최대 행정 길이를 갖는 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2번. 자, 선반의 이송 단위 중에서 1회전당이면 당연히 REV 여기 있죠. 이송 단위는 회전당 몇 밀리미터가 이송이 됐냐. 자, 쉽게 2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23번. 밀링 분할법의 종류에는 우리 알고 있죠. 단식, 그 다음에 차동, 그 다음에 직접. 자,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24번. 연삭 숫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연삭 숫돌은 우리가 이제 결합제로 연삭 입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결합제의 표시 기호를 뜻하는 요 기호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표시가 안 됐어요. 나중에 표시를 하겠지만 요 실리케이트라는 이 결합제는 우리가 기호를 S로 씁니다. 이 연삭수도 결합제는 헷갈리는 부분이 2개가 있습니다. 자, 2개의 기호가 헷갈리는데요. 자, 이 비닐은 우리가 B라고 시작해서 B라고 이렇게 오해를 일으키도록 문제를 내는데요. PVA를 기호로 씁니다. 여기 폴리비닐 알코올. 그래서 이 비닐이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이 셀락이라는 겁니다. 천연수지 셀락은 우리가 기호를 2로 씁니다. 2. 여기 셀락. 이 2가지 외우시면 이제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는데요. 자, 셀락. 자, 셀락은 2, 비닐은 PVA다. 요거 유념해서 25번은 이 절삭 속도와 회전수의 관계를 이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얘는 이제 선반으로 가공을 하는데, 자, 회전수는 n입니다. n, rpm은 revolution, 얼마나 회전했냐, per minute. 자, 분당 몇 회전했냐. 자, 요거로써 우리가 n으로 기호를 쓰는데, 일단 절삭 속도는, 자, v는 공식 1000분의 파이 dn. 자, 여기서 이 1000을 나눠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무작정 암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 문제에는 n이 이렇게 미터 단위로 나오거든요. 미터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 지름은 되게 밀리미터 단위로 나오고, 절삭 속도는 이 미터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얘를 이 미터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밀리미터를 그냥 공식을 대입을 하고 1000을 나눠주면 이 미터 단위로 되기 때문에, 자, 얘는 이거를 변형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n으로 우리가 여기서 뭐 n이든 소문자든 상관없는데 소문자를 해볼까요? n은, 자, 정리하면 파이 d분의 1000v입니다. 자, 여기 d는 그래서 파이 곱하기 d는 120mm 분의 1000 곱하기 150 미터 퍼 미닛. 자, 여기 rpm이 레볼루션 퍼 미닛이니까 예, 단위는 맞죠. 자, 요거를 계산을 한 것이, 자, 여기 위에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v는 1000분의 파이 dn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397.8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397.8 rpm이 우리 이 계산식에 대한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자, 1번입니다. 26번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이 왼쪽에 입체도. 왼쪽에 있는 입체도를 오른쪽 같이 표시를 했다. 자, 여기서 바라본 게 이제 정면도고요. 이쪽에서 바라본 게, 우측에서 바라본 게 이 우측면도가 일로 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삼각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케이스에 우리나라는 삼각법으로 본다 라고 규정을 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우측면도가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얘는 일각법입니다. 자, 여기서 밑에를 살펴보면요. 자, 이러한 형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이 오른쪽에서 바라봤으면 우리가 동그란 게 먼저 보여야 되고 밑에는 숨은 선을 보여야 되는데,
이 형상은 이쪽에서 바라본 거거든요. 이쪽에서 바라본 게 왼쪽에서 바라봤으면 이렇게 바라봤으면 요게 이제 좌측면도인데 좌측면도가 이렇게 가 있어요. 요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얘는 뒤집힌 형상으로서 얘는 일각법으로 제대로 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얘를 봤을 때 오른쪽에서 바라본 그대로기 때문에 얘는 삼각법 표현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바라본 거죠. 좌측면도 맞게 돼 있고. 자, 얘는 여기에 수문선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잘못 표시가 된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정면도로 봤을 때 여기서 바라본 거는 이렇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게 맞는데 얘가 이렇게 맞게 있으니까 이 상태로는 얘도 일각법이 됩니다. 그치만 원 문제가 여기 점선인 게 표시가 안 됐으므로 얘는 오답 처리가 되고요. 실제 정답은 우리가 3번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자, 요거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출판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27번은 최대의 죬세를 구하는 것입니다. 최대 죬세란 축의 최대 허용 치수에서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를 뺀 것입니다. 자, 요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축이 있고요. 축이 있고 여기에 끼워지는 이렇게 구멍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형상의 구멍이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끼워질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원형의 물건이 끼워진다고 했을 때 이 구멍이 축보다 조이는 거죠. 얘가 더 큰 겁니다. 큰 거. 자,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조이는 형상이 됩니다. 오히려 얘가 작았으면 이게 헐거움이 될 텐데 그래서 얘는 최대로 죬세는 이 축이 최대고 구멍이 최소가 됐을 때 최소 얘가 맥스가 됐을 때 얘에서 얘를 이 간격이 이 최대의 죬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값은 자, 축이 최대가 됐으니까 얘는 30.02에서 빼기 구멍의 최소는 30입니다. 자, 그래서 최대 죬세 값은 0.02가 되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29번입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28번은 자, 삼각법이라고 하면 자,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를 둔 요것을 우리가 이제 삼각법이라고 하는데요. 요 형상으로 본 것이 다음과 같이 투사를 했을 때 이 평면도를 구하는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였다는 것은 우리가 요 부분에 어떠한 이 입체도의 그 파여짐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우측면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점선이라 함은 이 오른쪽에서 이거를 봤을 때는 이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밖에서는 이렇게 요 밖에는 자, 이렇게 입체도가 있을 때 자,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안에서만 파인 게 있다. 그런데 요만큼 가상으로 요만큼까지는 어떤 파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여기 가운데에 이 세로선이 있으니까 가운데에 어떤 내려오는 선이 보여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게 없는 이러한 거 뒤는 아무런 형상이 없으므로 얘도 정답이 아니고요. 얘도 정답이 아닙니다. 이 또한 우측면도에 자, 평면도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가 없다는 것은 이 밑부분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살아있으므로 정답은 1번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9번. 29번은 자, 표면 거칠기 지시 기호입니다. 표면 거칠기는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자, 기 위치가 잘못된 것을 이제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잘못된 것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면 거칠기. 얘가 이제 절삭 날처럼 보이죠? 가공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공하고 이렇게 가공하고 이 방향으로 가는 거. 바이트라고 감안했을 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이 형상만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재료를 깎을 때 우리가 여기를 깎을 때 이렇게 깎이진 않습니다. 자, 재료를 우리가 바이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런 형태로는 절대 가공이 안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바이트를 이런 식으로 바이트 끝날을 깎아 나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깎아 나오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잘못된 표시 방법이에요. 즉 가공 방향으로 얘를 표시를 한다.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깎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쵸? 얘도 이렇게 깎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마찬가지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잘못된 표현은 이 4번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30번입니다. 30번은 자, 가공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밀링을 할 때 밀링은 이 재료의 이 평면을 가공하는 거예요. 재료가 이렇게 처음에 울퉁불퉁해 뭐 이런 식으로 있다. 혹은 이러한 재료에 뭐 20인데 15mm로 맞추기 위해서 5mm를 깎아야 된다. 그러면 이 재료를 이렇게 이 밀링 테이블에 장착을 하고 이 엔드밀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이제 지나가게 만드는데, 재료를 깎아서 지나가고 나면 이 날 자리 모양이 생겨요. 그래서 가공 과정에서 이 줄무늬, 이걸 줄무늬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 지시 방향기호가 있습니다. 이 줄무늬 방향기호가 여기 이 바이트, 이 날 표시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 밑에 이 형상의 기호를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형으로 되어 있죠. 원의 영어는 circle, 이것의 약어는 C.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지금 총 60문제 중에서 30번까지 해봤습니다.